정확히는 미니 리프팅으로 해결되는 사람만 미니 리프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축소하거나 재배치를 통해서 얼굴 형태를 좀 더 예쁘게 하는 개념이죠.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은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안녕하세요. DA 성형외과 구영국 원장입니다. 20, 30대에도 그 나이에 맞는 필요한 리프팅이란 건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실제로 좀 처짐도 생길 나이이고 30대 초중반 때는 그 변화를 좀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처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방 흡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좀 20대에도 피부에 처짐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특히 윤곽 수술을 하면 뼈의 볼륨이 좀 줄고 각도가 줄기 때문에 20대 초반이라도 처져 보이는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은 다르겠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각각의 원인에 따른 필요한 리프팅이 있습니다. 피부의 늘어진 정도가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가 만약에 5, 60대를 얘기하면 피부에 늘어진 양이 굉장히 많아서 피부에 늘어진 양을 없애는,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개선도 길고 수술 범위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도 좀 올라가고 회복 기간도 길겠죠. 피부에 처짐은 없고 연조직의 위치나 어떤 비율이 좀 나쁠 때는 그 연조직을 비율을 원상복구 시켜주는 정도의 리프팅만으로 충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 절개선, 회복 기간, 리스크 이런 것들이 같은 리프팅이지만 굉장히 편차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면거상, 페이스 리프팅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고요. 거기에다가 목이 더 처지거나 이마가 처지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거예요. 목거상을 같이 하는 전체 안면거상이라고 표현하죠. 풀 페이스 리프팅. 그 다음에 이마까지 처짐이 있을 때는 이마까지 당기는 그런 수술들이 합쳐지는 거고요. 그 기본 개념에서 부분적인 리프팅으로 갈 수가 있죠. 내가 20대인데 아니면 30대인데 광대 쪽이나 팔자 쪽이 좀 처졌어요. 그럴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심플한 수술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 뿌리는 페이스 리프팅이고 그게 정도가 심하면 좀 더 가는 거고 정도가 심하지 않고 부분에 한정돼 있다면 조금 더 심플한 쪽으로 가는 게 미니 리프팅의 개념입니다. 정확히는 미니 리프팅으로 해결되는 사람만 미니 리프팅을 해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적게 째고 적게 수술을 해도 충분한 양을 리프팅을 효과를 얻으려면 그만큼 좀 덜 처져 있어야 돼요. 피부도 많이 늘어나 있지는 않아야 되고요. 처짐이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클래식한 안면 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특정 부위가 좀 내려와 있거나 30대 초반에 뭐 팔자 쪽이나 턱선 쪽이 좀 처져 보이는 게 육안으로 뚜렷하게 보일 때 이럴 때는 안면 거상보다는 한 단계 심플하거나 한 두 단계 심플한 방법으로도 안면 거상에 준하는 팽팽하게 펴져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수술의 장점입니다. 절개가 적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절개 길이가 작다는 건 분명히 흉터의 길이도 작겠지만 숨겨지는 흉터가 많아지는 거고 그렇다는 건 수술의 범위도 좁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아지고요. 흉터에 대한 리스크 또는 붓기에 대한 리스크 자체가 많이 줄죠. 연조직 윤곽술은 리프팅의 개념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처짐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부위에 연조직이 많아서 그 부분이 넓어 보이거나 얼굴이 커 보이거나 얼굴이 예뻐 보이는데 방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축소하거나 재배치를 통해서 얼굴 형태를 좀 더 예쁘게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대, 30대에 보통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수술일 거고요. 리프팅은 리프팅이에요. 처져 있을 때 하는 수술이에요. 원인이 처짐이면 리프팅의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뼈가 아닌 연조직의 컨트롤로 조금 더 작고 갸름해 보이고 싶을 때 하는 수술이 연조직 축소술이죠.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의사가 해야겠죠. 그래서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통증이 심한 수술은 아닙니다. 리프팅 수술은 근막 위의 것들, 피부, 지방 이런 데를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라는 건 훨씬 더 적습니다. 테이프도 붙어있고 뭐 얼굴이 좀 붓고 이러니까 불편감은 있는 수술이지만 아픈 수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술에 따라 다를 거예요. 큰 리프팅을 하면 나이도 많으신
편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조금 활동하기 좀 힘들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수직 미니 리프팅 또 연조직 축소수처럼 좀 더 젊은 분들이 하는 수술은 다음 날도 일상생활은 가능해요. 대신 반창고가 있고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거슬리는 거지 이틀 뒤에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프팅이나 레이저 리프팅은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시술을 안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변하겠죠. 하지만 수술적인 리프팅은 해부학적인 구조들을 다 바꾸고 고정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유지 기간을 따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에요. 시간 개념으로 보면 내가 오늘 40살에 수술을 해서 5살이 젊어지는 수술도 있을 거고 10살이 젊어지는 수술이 있겠죠. 거기서부터 나이가 들긴 하겠죠. 하지만 5년 지났더니 이 수술의 효과는 제로가 됐어. 다시 45이 됐어. 이런 건 아니겠죠. 제일 좋은 건 가장 적합한 수술을 해야 돼요. 많이 쳐졌는데 조그만 수술하면 그건 유지기간이 아니고 당장에도 별로 효과를 볼 수 없고요. 내가 쳐진 양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권해드리는 수술에 맞게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미 정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보습, 그다음에 처짐에 대한 많은 레이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좀 챙겨서 받는 것, 그리고 체중 늘었다 빠졌다 안 하시는 것, 그리고 제가 항상 모든 노화에서 중요하죠. 자외선 차단. 그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리프팅은 나이가 기준이 전혀 아닙니다. 처진 양과 처진 부위가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30 분들이 리프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당연하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처짐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시면 좋은 해결책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젊은 분들이 리프팅을 망설이게 하는 오해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 2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과장되게 얘기하면 10번도 할 수 있는 수술이죠. 내가 리프팅 하고 싶은 순간이 나한테 최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